안녕하세요. 공부하기 좋은 날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초 강의를 공부할 변지혜 강사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뭐 배웠죠? 네, 수의 일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수의 일치 뭐였어요? 네, 주어와 동사가 어디 있는지 판단하고 적절하게 해석할 수 있게 도와주는 요소들에 대해서 배웠어요. 오늘 우리가 배울 건요, 시제예요. 시제가 뭘까요? 네, 말 그대로 시제라는 것은요, 어떠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 어느 시간대에 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예를 들면 나 친구 오늘 만났어. 나 친구 내일 만날 거야. 나 친구 안 만난 지 조금 되었어.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지금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시제가 약간씩 차이가 나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제라는 게 존재하고요. 우린 그 시제를 보면서 아, 이 동사가 어느 시점에 행해졌구나 라는 거를 판단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에 맞춰서 해석도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저희 문법을 배우는 이유는요, 네, 해석을 조금 더 원활하고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죠. 그럼 한번 시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제가 시제를요, 이렇게 12가지로 우선은 해놨어요. 네,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게 될 건데요. 자,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시제를 담당하는 건 어떤 품사예요? 네, 시제를 담당하는 건 동사예요. 그래서 이 동사의 변화가 시제를 가지게 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시제가 수에서도 바뀌었고요. 그리고 시제에서도 바뀌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나중에 다 끝나고 나면요, 여러분들이 되게 자유롭게 쓸 수 있겠죠. 자, 기본적으로 현재예요. 우리 그냥 만나다 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무슨 뜻이죠? 네, 만나다. 자, 요 단어 가지고 우리가 시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현재 시에는요, 어떠한 변화 없이요, 그냥 동사 원형 그대로 써요. 물론, 제가 여기서 말하는 동사 원형은요, 수에 따라서 변화는 된다는 소리예요. 미트나 미츠로 바뀌긴 하지만, 미트라고 쓰면은 그냥 현재 시제예요. 과거는요, ed로 끝납니다. 물론 주의하셔야 될 건 불규칙 변화가 존재해요. 지난 시간에 저희 불규칙 변화 제가 껴놨던 거 기억나시죠? 동사의 뒤쪽에 있었는데 거기 보면은 그 아이들 전부 다 불규칙 변화였어요. 걔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 규칙적인 건 ed로 끝나는 거고요. 불규칙 변화도 존재한다라는 거. 해서 어떻게 될까요? 얘는 만나다면요? 얘는요? 네, 만나다겠죠. 미래 시에는요, 아직 만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만날 거야 라고 했지만 그건 어때요? 네, 그 시점에 가봐야 아는 거죠. 우리 막 이러잖아요. 이렇게 만날 거야 해놓고 갑자기 막 펑크 나잖아요. 너무 화나게도, 그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결국은요, 우리가 어때요?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영어에서 추측을 담당하는 것들은요, 조동사가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은은요, will 하고 동사 원형이 그 미래 시제를 담당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요,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만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 세 개의 시제는요, 서로에게 관여를 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과거에 예를 들면 나 걔 있잖아, 과거에 물건 훔쳤어. 이 사실이요, 현재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예를 들면 나 고양이 잃어버렸어. 지금은요, 네, 몰라요. 왜요? 서로의 시제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얘에서 얘까지가 관여하지 않고요. 현재 일어난 사건들이요, 미래에 관여하지 않아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럼 우리 뭐가 필요하죠? 세 개의 시제가 서로 관여를 하지 않다 보니까요, 우리는요, 이 두 가지 시제를 이어줄 녀석이 필요하죠. 마치 다리 같은. 그래서 그것이 바로 완료 시제들이에요. 이해되셨나요? 현재 완료는요, 자, 이렇게 쉽게 하는 게 과거에서 현재를 이어주는 개념이고요. 이해되셨어요? 미래 완료는요, 현재에서 미래를 이어주는 개념이에요. 과거 완료는요, 더 과거와 과거를 이어주던가, 혹은 얘는 조금 특이하게 대과거의 표현도 가지고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 얘네는 어떻게 가야 될까?
현재 완료는요, 기본적으로 have, pp를 씁니다. 자, 당연히 주어가 단수면 has, pp 써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미래 완료는요, will, have, pp를 써요. 항상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 와야 되기 때문에요. 얘는 앞에 단수가 온다고 해도 will, has 이렇게 바뀌면 안 됩니다. 이해되셨죠? 과거 완료는요, 네, had, pp예요. 자, 그럼 다시요. 이따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긴 하겠지만요. 자, 과거, 현재, 미래 시제는 서로에게 관여를 하지 않고요. 요 완료 시제들이 관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두 개만 비교를 해볼까요? 두 개를 비교하면은 내가 고양이를 잃어버렸어. 그냥 한 마리 잃어버리죠. 한 마리 잃어버렸어. 왜냐면 여러 마리 잃어버리면 슬프잖아요. 제가 고양이 키우거든요. 혹은 I have lost my cat. 쌤이 lost 뭐예요? 네, lost는요, lose라고 해서 잃어버리다의 지금 과거 동사입니다. 자, 그럼 보시면 I lost my cat. 얘 무슨 시제예요? 그냥 과거니까 과거 시제예요. 얘는요, 네, have pp라서요, 현재 완료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두 개 차이 뭐라고요? 과거 시제는 현재에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 현재 완료는 이어진다라고 했죠.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나 고양이 잃어버렸어. 그래서 지금은 어때요? 몰라요. 몰라. 찾았는지 아니면은 여전히 잃어버린 상태인지 모르는 거예요. 얘는요, I have lost my cat. 이렇게 하면요, 지금은 없어요. 왜냐면요, 아직 잃어버린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 현재 완료는요, 현재 상태를 알 수 있는 거고요. 과거 시는 현재 상태를 전혀 알 수 없는 거예요. 굉장히 쉽죠? 네. 과거 진행은요, 이거예요. 현재 완료가 비교적 큰 시점과 시점을 이어지는 거라면요, 과거 진행은요, 비교적 과거 시의 짧은 시점만 이겨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과거가 현재랑 연결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과거 진행은요, 과거 시점을 기준으로 조금 전, 조금 뒤, 요거를 이어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진행 시제들은요, 기본적으로 BING 시를 써요. 그럼 얘는요, is나 are, ing 형태가 나올 거고요. 얘는요, was나 were, ing 형태가 나오겠죠. 이해되셨어요? 얘는요, 자, 응용해볼까요? 네, will be, ing 형태일 거예요. 조심해야 되겠죠? 요 be, 비동사 원형 나와야 되는 거죠. 왜요? 조동사 뒤 동사 원형이니까. 자, 과거 완료 진행은요, 과거 완료가 여러 가지 용법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거야 라는 걸 조금 강조하는 표현이라 보시면 돼요.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현재 완료 진행은요, 자, 이걸 되게 많이 어려워들 하시거든요. have, been, ing예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다른 색깔을 좀 쓸게요. 현재 완료 진행은요, have, been, ing. 자, 너무 헷갈리잖아요. 그럼 생각을 하세요. 현재 완료랑 진행이 합쳐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헷갈리면요, 이렇게 더하기를 해보시는 거예요. have pp와 진행 시제 뭐였어요? 네, BING요. 이렇게 싹 더해보면 되게 쉬워요. 볼까요? have, been, ing예요. 그러니까 가끔 너무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그냥 이름 그대로 더하기 한번 해보시면 아주 쉽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얘는요, 네, will, have, been, ing겠죠? 쟤는요, 네, had, been, ing.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요 진행 시에는요, 계속해서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해석이 돼요. 그래서 요 진행과 이 진행의 차이점은요, 얘는 그냥 단순히 나 뭐 하는 중이야 라고 한다면요, 얘는요, 계속해서 뭐뭐 하고 있는 중이야 라고 강조를 해줬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각각의 시제들이요,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준비되셨죠? 네, 갑니다. 자, 처음에 현재 시제예요. 현재 시제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요, 어떤 경우를 현재 시제로 쓰냐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너무 쉽잖아요. 그죠? 우리 지금의 모든 하고 있는 것들이 현재 시제잖아요. 그죠? 지금 여러분들 뭐 하고 계세요? 네, 강의 듣고 계시죠? 자, 이제 보시면 현재 시제는요, 현재 일어나는 동작이나 상태예요. 예를 들면요, 저는 지금 강사잖아요. 이거는요, 어제도 강사였고 오늘도 강사였고 아마도 한 50년 뒤에, 아니 50년까지 아니고 5년 뒤에도 강사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떠한 상태요, 계속해서 있는 그 상태들을요, 현재 시제로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바뀔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쉽게 생각하실 건요, 바뀔 일이 별로 없어? 그럼 현재 시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보시면 현재 사실이나 동작이나 상태를 현재 시제로 쓴다. 보시면 Now the eagle flies in the clear blue sky. 자, eagle 뭐예요? 독수리죠. 독수리가 아주 깨끗한 파란 하늘에서 날고 있어. 자, 그냥 지금 날고 있다는 거예요. 자, 습관이나 일상적인 일이요. 어때요? 걔 있잖아. 긴장할 때 어때요? 이 body's fingernail. 손톱을 맨날 물러뜯어. 그러면 뭐예요? 이거는요, 이 친구가 10년 전에 긴장할 때던, 지금 긴장할 때던, 긴장하면 손을 물어뜯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뀔 일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일상적인 것들은 전부 다 현재 시제를 써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근데 얘가 되게 중요해요. 이거 아셔야 돼요. 진리, 속담, 일반적, 보편적 사실, 사물의 성질. 자, 그냥 기본적으로 과학적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과학적인 것들은요, 전부 다 현재 시제만 씁니다. 왜요? 뒤집힐 일이 거의 없거든요. 물론요, 뒤집힐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옛날 사람들은요, 지구가 돈다 생각했어요? 태양이 돈다 생각했어요? 네, 태양이 돈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는요, 태양이 지구가 돈다라는 게 그냥 기본이었어요. 그때는요, 현재 시제로 그 문장을 썼겠죠. 근데 지금은 누가 돌죠? 네, 지구가 돌죠. 그죠? 그래서 지금의 그 문항은요, 과거형이 돼버린 거고요. 지금 지구가 돈다라는 게 현재형이 되는 거죠. 자, 흔히 현재 시제가 쓰이는 부사인데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 돼요. 조심하실 건 많이 헷갈리는 게 요거예요. In the morning. 왜냐면요, 지금 제가 밑에 써놨지만 in the morning과 this morning이 나올 때가 있어요. in the morning은요, 아침에는 항상 그렇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난 항상 어때? 일찍 일어나. 일상적인 거예요. 항상 일찍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밑에 this morning 하면요, 오늘 아침에만 좀 일찍 일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침은 네, 이미 일어난 상황에서 지나가 버린 과거죠. 그래서 과거 시제로 쓰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요게 현재 시제예요. 이해되셨죠? 가장 중요한 건 요 녀석. 오케이? 자, 갑니다. 자, 그 다음엔요, 이 미래 시제 대응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제 조금씩 어려운 게 나오죠. 그냥 왕래, 발차, 시작, 종료 이렇게 써놓긴 했는데요. 그냥 아주 쉬워요. 뭐예요? 출발하고 가고 오고 이런 것들은요, 뭐라는 거예요? 시간의 부사를 동반하면 확정된 미래를 나타낸다? 너무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지금 요거 그냥 갈게요. 지금 트레인이 떠났어. 그죠? 언제요? 8시 반에. 언제? 아, 오늘 저녁에 떠날 거래요. 근데 아직 안 떠났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실상 안 떠났기 때문에 will leave를 써도 상관없거든요. 이거는
미래 시제를 대용한다라는 것은 그냥 미래 시제도 쓸 수 있고 간단하게 이렇게도 쓸 수 있어 라는 표현인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런 아이들은 이런 거나 이런 시간의 부사가 들어가면 현재 시제를 가지고도 미래처럼 쓰일 수 있구나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럼 이거 해서 어떻게 돼요? 그 기차는 8시 반에 오늘 저녁에 떠날 거야. 이해되셨죠? 그런데 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여기고 싶은 건 바로 이거예요. 자, 뭐라고 써져 있어요?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신해. 자, 얘는요, 둘 다 쓸 수 있었어요. 얘는요, 대신이니까 결국 이 말은요, 미래 시제 쓰면 안 돼. 시제 안 돼. 못 써. 이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 부사절 접속사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사실요, 여기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만 써있지만요, 모든 부사절에서는 미래 시제가 좀 쓰이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이해되셨죠? 자, 우리 시간의 접속사, 조건의 부사절의 접속사 뭐 있었죠? 네, when, while, 자, 또 뭐 있어요? since, 자, 이런 것도 있었죠. 또 뭐 있죠? 시간이니까. 여기까지 갈까요? 뭐 after, before,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죠. 자, 우리 while은 시간에 접속사할 때 무슨 뜻? 동안에. since는요, 이후로. 오케이? 조건은 뭐 있어요? 네, if, unless, otherwise, once, 뭐 요런 것들이 있어요. unless는요, if not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지 않다면, otherwise 역시나 그렇지 않다면이긴 한데요. 조금 두 개가 달라요. 나중에 더 디테일하게 배우겠지만 unless는 뒷문장하지 않는다면, otherwise는 앞문장하지 않는다면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개념 차이가 있다는 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once는 일단이고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러한 접속사들은요, 뒤에 뭐가 못 온다고요? 네, 미래 시제가 올 수 없다라는 의미예요. 이해되셨어요?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길게요. 자, 이번엔 과거 시제예요. 아까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재와 과거와 미래 각각의 큰 덩어리 시제들은 서로 뭐한다? 네, 연결이 되지 않는다. 자, 과거 시제는요, 우리 아까 뭐였어요? 네, ed로 끝나거나 혹은 불규칙 변화, 그죠? 자, 여기 보시면 과거 어느 때의 동작이나 상태, 습관, 경험이 나타낸다 라고 했는데 사실 요거는요, 당연한 일이고요. 사실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역사적 사실이에요. 요거 기억하고 계세요. 제가 이따가 이걸 가지고 응용을 할 거거든요. 요거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역사적 사실은요, 다른 시제가 아니라 무조건 뭐만 쓴다? 네, 과거 시제만 쓴다는 소리예요. 세종대왕께서 뭐 한글을 몇 년도에 편찬하셨고, 뭐 콜럼버스가 몇 년도에 대륙을 발견했고, 다 역사적 사실이죠. 이런 거는 전부 다 과거 시제만. 과거 완료도 안 되고요. 과거 완료 진행도 안 돼요. 과거 시제만 쓴다라는 거. 그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밑에 한번 볼까요? 콜럼버스가 discovered, 발견했어요. 일이니까 발견했다겠죠. 무엇을요? 미국을요. 언제? 1492년이래요. 이해되셨어요? 자, 과거 시제를 써야만 하는 부사하고 부사절들 나왔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나머지는 굉장히 쉬워서 한 번쯤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요 두 녀석이에요. 자, 보세요. 어고와 비포의 우선 용법 차이를 좀 볼게요. 어고는 중요합니다. 단독으로는 쓸 수 없어요. 자, 항상 시간 플러스 어고의 형태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보세요. 2 years ago. 반드시 앞에 시간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어고가 나오면요, 반드시 시제는요, 네, 과거 시제만 쓸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비포는요, 다 사용 가능해요. 다 사용 가능하는데
시간 비포의 형태에만 과거 완료를 쓴다는 얘기예요. 이따 과거 완료하면서 한 번 더 확인할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네. 여기서 확인해야 될 건 뭐예요? 네, 역사적 사실은 반드시 과거 시제만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미래 시예요. 자, 제가 아까 분명히 미래 시제는요. 네. 실제로 우리가 그 개념, 그 시점까지 갈 때까지요. 일어날지 일어나지 않을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동사, 조동사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해석은 뭐뭐 하게 될 것이야. 근데 사실 가봐야 알아. 그죠? 그래서 단순 미래, 의진 미래 뭐 이렇게 있다는데 단순 미래 같은 경우 그거예요. 내일도 뜨길 거야. 내일도 뜨겠지. 근데 전 사실상 다시 때문에 요 녀석이 will rise again 이라고 하는 거지. again 빠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과학적 사실이죠. 항상 뜨잖아요. 원래 현재 시제로 써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의지 미래가 뭐냐면요. I can do it. 나 그거 할 거야. 이런 거예요. 그래서 I will change her mind. 나 그녀의 마음을 바꿀 거야. 지금 못 바꿨잖아요. 그래서 미래 시제 쓰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요. 미래 시제의 또 다른 표현들. 자, 보시면 be going to 부정사 똑같아요. 뭐뭐 할 예정이다. be about to 막 뭐뭐 하려고 하다. 그럼 얘는요. 미래 시이긴 하더라도요. 시작하는 시점이 좀 비교적 되게 빨리 있는 거죠. 그 다음에 be to 부정사인데요. 나중에 이걸 be to 부정사 용법이라 해서 제가 나중에 또 설명할 거예요. 그냥 확인하시고요. be due to 뭐뭐 할 예정이다. be supposed to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be likely to 요거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옵니다. 뭐뭐 할 것 같다. 뭐뭐 하기 쉽다. 얘는요. be likely to 자체가 동요가 있는데요. tend to 혹은 be inclined to 이렇게 두 가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거는요. 그냥 요거 미래 시제는 will 플러스 요즘 시험이 별로 없습니다. will 플러스 동사 원형이라고 하는 거고요. 미래 시제의 또 다른 표현들 요 녀석들은 is 현재처럼 보이긴 하지만 어떻다? 네, 미래 시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 진행형이에요. 실제로 시험에 조금 어렵게 나오는 것들은요. 현재 완료 이런 것들이거든요. 자, 진행 시 아까 뭐였어요? 시점에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BING로 진행 중인 동작 표현하는 거고요. 자, 현재 진행, 과거 진행, 미래 진행 다 되어 있어요. 근데 현재 진행은요. now라는 표시가 되게 많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나 지금 그거 하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우리 해석 어떻게 해야 돼요? He is studying hard right now. 자, 그가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중이야. 뭐뭐 하고 있는 중이에요. Right now. 지금. 이해되셨나요? 또 I'm talking about your attitude. attitude라고 하는 것은요. 태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나 지금 너의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중이야. 그럼 어때요? 막 엄마한테 혼나고 있는데 막 딴청 부리고 있어요. Hey, 나 지금 너 태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중이야. 잘 들어. 이런 거 있죠. 자, 과거 진행이요. 나 그 시점엔 그거 하고 있는 중이었어. 너 그때 대체 뭐 했어? 왜 연락 안 받아? 이럴 때 They were surfing internet. 자, 걔 뭐 하고 있는 중이었어? surfing, 우리 서핑을 서핑하는 거 이런 것도 있지만 인터넷 서핑하다, 인터넷을 검색하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 찾고 있는 중이었어. 뭐 할 때? 내가 그들을 방문했을 때. 이해됐나요? 그게 뭔 말이냐면 제가 그 과거 시점에 방문했어요. 근데 방문해서 딱 봤을 때 인터넷을 시작한 게 아니라 아마도 내가 들어가기 전에도 인터넷을 했던 것 같고 들어간 후에도 인터넷을 했겠죠. 그래서 약간의 시간의 개념. 요것이 진행형이라는 거. 이해되셨죠? 자, 미래 진행형이요. 미래에 진행 중인 동작이나 확정된 미래의 일을 표현합니다. 요게 중요해요. 이미 확정된. 그러니까 이런 거 있어요. 그럴 예정이야. 한 10일 뒤쯤에 난 그렇게 하고 있겠지? 보기일까요?
I'll fly to London tomorrow. 나 내일 런던으로 비행할 예정이야. 비행은 뭐예요? 떠난다는 거죠. 이건 생각해보세요. 내가 내일 런던 떠나. 그럼 런던 비행기 티켓 해놨을 거고요. 뭔가 완전히 확정돼서 다 준비를 해놨겠죠. 그럼 이 미래는요. 어떠한 뭐 끔찍한 상황이 없는 한 진행될 거예요. 그죠? 그런 경우고요. 자, my wife, 내 아내가 will be sleeping. 자고 있을 거야. 자고 있는 중일 거야. 뭐 할 때? 내가 집에 도착하면. 자, 그 말이 뭐예요? 내가 집에 도착했어요. 지금은 도착했나요? 아니, 안 했거든요. 미래에 도착을 할 건데 그때 자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다라는 그 시점이요. 내가 도착한 걸로 그 전과 그 후 약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 그리고 봐주세요. 제가 아까 시간의 부사절에서는 뭐 못 쓴다? 미래 시제 못 쓴다. 그래서 arrive 보이시죠? 되게 중요한 겁니다. 네. 자, 근데 이 와중에 우리가 또 외워야 될 게 있어요. 힘들죠? 네. 진행형으로 쓰지 않는 동사들. 자, 왜 안 쓰는지 좀 설명 좀 할게요. 예를 들면 우리 have, 가지다란 표현 한번 갈게요. 아, 나 집에 가서 I have a house. 개념 어때요? 생각해보세요. 이미 가졌어요. 그죠? 나 집을 가지고 있는 중이다 라는 표현이 될까요? 아니에요. 가지다라는 말 이미 가지고 나서 하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소유 동사들은요. 진행형으로 못 쓰는 거예요. 왜요? 말하는 그 순간 이미 난 집을 가지고 있는 게 완료된 거거든요. 이해되셨어요? 또 뭐 possess 이런 거 다 소유하다 이런 의미들이에요. 절대 진행형으로 쓰지 않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때 resemble 보이세요? resemble 요거 시험에 잘 나오는데 닮다란 뜻이에요. 자, 아버지가 아들이 아버지 닮았어 이런 표현 쓰잖아요. 부전, 자전이라는 거요. 자, 생각해보세요. 그가 아버지를 닮았어 라고 말하자마자 닮는 중인 게 아니라 이미 닮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진행 시제 못 쓴다라는 거. 자, 지각동사요. 지각동사, 감각동사는 이거예요. 사실 우리가 느끼고 뭐 이러고 나서 말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먼저 알죠? 누가 얘기를 해야 되죠? 네, 우리 뇌가 먼저 이미 느꼈어요. I feel, 나 느꼈어 라고 얘기하지만 이미 뭐예요? 네, 이미 느낀 거예요. 완료됐어요. 뇌는 이미 느낌이 왔거든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느끼고 있는 중이한 아니에요. 말하는 동시에 이 모든 지각, 감각 동사들은요. 이미 뇌가 느낀 거예요. 그래서 진행형을 쓸 수 없습니다. 인식 동사 마찬가지예요. 뇌가 이미 먼저 알고 있어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행 시에 쓸 수 없다라는 거. 요 정도는 죄송하지만 조금 외워주셔야지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자, 진행형으로 쓰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가끔 진행형으로 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약간의 개념이 조금 달라지고 해석이 달라질 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때 해석을 알아야겠죠. 자, 분명 think, 인식동사 진행 쓰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때요? 썼어요. 이런 경우에 뭐 한다고요? 숙고하다. 굉장히 곰곰이 고심한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럼 뭐예요? He is here, I'm thinking. 나 굉장히 곰곰이 고민하고 있어. 이해되셨나요? 자,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here. 이 단어요. 지각동사이기 때문에 분명히 ing 못 써요. 그러나 어때요? He is hearing the lecture. 이런 경우 어떻다? 청강하다. 청강은 뭐예요? 굉장히 내가 주의를 기울여서 듣고 있어.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요것들이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자, 의미를 강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진행형을 쓸 수 있긴 한데요. 그냥 요거는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 will, 입다라는 뜻이죠. 이 두 가지가 있는데 put on, wear 혹은 try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우선 두 개만 놔뒀는데 지금 보시면 put on은 진행형 쓰지 않는데요. wear은 진행형을 써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듣기에서요. She's wearing cake. 지금 옷 입고 있는 중이야. 라고 할 때 잘 들어보세요. She's putting 이렇게 나오지 않거든요. She's wearing 이라고만 나와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요건 그냥 개념이니까 알아두시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드디어 조금 어려운 현재 완료예요. 자, 제가 현재 완료는 언제와 언제가 연결되어 있다고요? 네. 현재 완료는 과거와 현재를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보시면 네 가지 용법이 존재해요. 이 용법은요,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에 다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둬야 돼요. 계속, 경험, 완료, 결과. 자, 각각에서 어때요? 계속적 용법은 지금까지 해오고 있다. 지금이란 개념은요, 현재겠죠. 경험, 뭐뭐 한 적이 있다. 뭐뭐 했다. 뭐뭐 했다. 이렇게 있는데, 자, 잘 생각해 보세요. 계속이라는 거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어느 순간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지금이 돼서 아직 안 끝나고 계속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걸 얘기하는 거라고요. 예를 들면 요건 좀 중요한 게요. 실제로 since나 for이라고 하는 부사와 함께 쓰이면요. 해석을 그냥 계속 뭐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자, 여기 since, for은요. 주의할게요. since는 뭐뭐 이후로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뭐가 와야 돼요? 뭐 연도나 이런 것들이 올 수 있을 거예요. 얘처럼요. 근데 우리 for 뒤에는 숫자, 시간 개념이 나와요. 어떻게요? for 50 years처럼요. 이해되셨나요? 우리 한번 해석해 볼까요? My grandparents, 우리 grandparents 누구시죠? 네, 우리 조부모님들이시죠. have been married, 결혼한 상태시래요. have pp, 몇 년 동안에요? 50년 동안에요. 자, 그러면 해석 어떻게 해야 돼요? 얘는 이후로고요. 얘는요? 네, 동안에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요, have pp가 나왔으면 어떠한 부사구가 나온지에 따라서 해석을 적절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경험은 왜 현재 완료일까요? 경험은 왜 현재 완료죠? 생각해 볼게요. 자, 내가 경험을 한 게 있어요. 나 그거 먹어봤어. 그럼 먹어본 건 시점 언제죠? 네, 과거죠. 과거에 그걸 먹었어요. 근데 그 경험이 지금까지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를 연결해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현재 완료 개념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 횟수를 나타내는 부사들과 굉장히 많이 쓰여요. once, 한 번, twice, 두 번, three, 세 번부터는 times가 없습니다. 세 번. 이해되셨죠? 빈도 부사는요, 뭐냐면은 내가 매일매일 하는지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만 하는지 이런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빈도 부사 never, hardly, seldom, always, ever 뭐 이런 것들이요. 이때 hardly는요, 거의 뭐하지 않는, 그러니까 완전히 안 하는 건 아닌데 거의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과 함께 쓰이면 해석 어떻게 한다? 한 적이 있어, 한 적이 없어, 거의 한 적이 없어 이렇게 가면 될 거예요. 자, 볼까요? She has never been out of this town.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녀가 has never, 절대 been out, 이 마을을 나온 적이 없어. 이해되셨나요? 오키도키, 좋았어요. 자, 완료는요. 여기 지금 already나 just, yet이라는 부사랑 같이 쓰입니다. 해석은요. 막 뭐뭐 했어. 아니면 이미 했어. 아니면 아직. 이때 yet이 아직이란 뜻이거든요. 아직 하지 않았어. 라는 개념이에요. 이해되셨죠? 나머진 다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현재 완료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적절한 부사를 가지고 해석이 가능하실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과거 완료요. 사실 과거 완료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아까 우리 현재 완료 개념에 것도 있고요. 그냥 어떤 특정 시점보다 더 과거의 일을 나타낼 때 쓰기도 하는 걸 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자, 밑에 한번 예문을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요거 가볼게요. 자, I found out that, 내가 found out, 우리 found out에서 알아내다라는 뜻이거든요. 알아냈어. 됐니?
죄송해요. 학생한테 얘기하는 게 버릇이 돼갖고 She had not taken the test. 자, 보세요. 제가 알아 했는데요. 내가 알아 했는데요. She had not taken the test. 어때요? 그녀가 시험을 치르지 않았다라는 거. 그럼 사실상 내가 알아낸 건 과거지만 그녀가 시험을 치르지 않은 건 더 과거죠. 이럴 때 쓰이는 게 바로 대과거라는 의미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럼 밑에는요. I lost my watch. 나 내 시계 잃어버렸어. 과거예요. That I had bought 3 days. 겨우 3일 전에 샀대요. 그럼 보세요. 잃어버린 시점은요. 뭐예요? 3일 전에 산 거. 그러니까 잃어버린 시점보다 구매한 시점이 더 과거겠죠. 이렇게 시제가 약간의 차이가 나는 경우 훨씬 더 이전의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대과거 had pp를 써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요건 어차피 부사에 따라 똑같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미래 완료도요. 아까랑 얘기했던 거랑 똑같으니까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저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요. 이 시제일치예요. 진짜 중요합니다. 잘 보셔야 돼요. 자, 지금 한글로는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그냥 읽어보면 주절이 현재, 현재 완료 미래일 때 종속절의 시제는 제한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우리 주절과 종속절 저번 시간쯤에 우리 배웠던 거 기억하세요? 자, 이런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접속사가 이끄는 요절을 뭐라고 했어요? 네, 주절이요. 그죠? 이거 뭐라고요? 네, 종속절이요. 자, 얘를 뭐라고 해요? 네, 주절이요. 자, 이게 무슨 말이야? 요 주절의 동사의 시제가요. 현재나 혹은 현재 완료나 미래면 요 종속절의 시제는 뭐든지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요 시제가 과거가 나온다고 하면요. 뭐랑 뭐만 올 수 있다? 네, 과거와 과거 완료 시제만 올 수 있다는 얘기래요. 이해되셨나요? 네, 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시제를 가지고 장난치는 문제들이 종종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제를 좀 잘 보셔야 돼요. 자, 한번 볼게요. 역시나 자, 우리 요거 여기 사이에 사실 대생략된 거예요. 자, I knew that he is, was, will be kind. 즉 뭐예요? 주절의 동사가 현재이기 때문에요. 종속절은 문제가 없어요. 뭐가 나도 상관없어요. 그냥 해석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 알아. He is be kind. 그가 친절하다는 거 알아. 지금 친절한 거예요. was는요. He was kind. 그가 친절했었던 걸 난 알고 있어. He will be kind. 친절할 거라는 거 알고 있어. 이해되셨나요? 다 상관이 없지만 주절이 과거일 때 생각 자체가 언제예요? 과거죠. 나도 과거에 생각했어요. 그러면 그 시점보다 과거여야 되잖아요. 그죠? That he was, 그가 아픈 걸 생각했어. 이때 똑같이 과거가 나오면요. 생각한 것과 그가 아프다라는 시점이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had been 나오면 그것보다 더 이전에 아팠던 거를 이 사람이 아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런데 이거에 예외가 있어요. 자, 지금부터 제가 아까 중요하게 언급할 거라는 게 다시 나올 거예요. 뭐였죠? 네, 역사적 사실은 뭐만 쓴다? 과거 시제만 쓴다. 그리고 과학적 사실은 뭐만 쓴다? 네, 현재 시제만 쓴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게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냥 시제일체 예외는 뭐라는 거죠? 어떠한 경우든지요. 다 쓸 수 있어도 이 종속절의 내용이 보면은 종속절의 내용이 과학적 사실이라고 한다면 조금 이쁘게 써볼까요? 과학적 사실이라고 한다면 얘는 무조건 무슨 시제? 현재 시제. 역사적 사실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무슨 시제? 과거 시제라는 거죠. 따라서 내가 콜럼버스가 1492년에 그 대륙 발견한 거 알아.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콜럼버스가 발견했다라고 했던 건
had discovered도 안 되는 거고요. discovered만 된다란 이야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 시제일치와 예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해되셨죠? 네,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자, 우리 한번 그러면 연습 문제 몇 개만 풀어볼게요. 나머지는 다음에 풀이하도록 하고요. 자, 번호는요. 2번, 3번, 그리고 10번, 그리고 7번. 이렇게 한번 풀어볼까요? 8번까지. 자, 1분 드립니다. 혹시 이미 다 푸셨나요? 그냥 한번 풀이해볼까요? 네. 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지금 since를 쓸지 until을 쓸지 지금 판단이 안 서는 것 같아요. since는 무슨 뜻이에요? 네, 이후로고요. 얘는요, 뭐뭐 때까지거든요. 한번 볼까요? 자, 뭐뭐 때까지 이후로면 계속해야 되는 거고요. 뭐뭐 때까지는 완료됐겠죠. 여성의 이벤트, 그 여자들의 이벤트가요. have become 굉장히 중요하고 인기 있게 되었습니다. 자, 어때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계속 인기 있어지겠죠. 그럼 우리의 답은 어떻게 돼야 돼요? 네, since then. 그때 이후로 계속해서 인기 있어지고 있어요. 라는 표현이 돼야 되겠죠. 아까 저희 기억나시죠? 뭐였어요? 어떠한 현재 완료 개념에서는요, since for. 계속해서 뭐뭐하다. 각각의 부사구들 기억하시죠? 네. 3번이요. 자, 어떻게 돼야 될까요? 네, 그죠. comes죠. 왜 comes예요? 네. 아까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뭘 쓸 수 없다? 네, 미래 시제 쓸 수 없다니까 이렇게 나와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unless 아까 그렇지 않다면 그가 by noon 정오까지 come 오지 않는다면 I will 이거 약간 이거 잘못된 것 같네요. I will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by myself 내 스스로 어떻게 할 거야? 먼저 시작할 거야. 근데 잘못 나온 것 같아요, 지금. start인데 T 맞나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자, 7번 갑니다. 7번 보시니까요. I, 그 다음에 a lot of candy when. 자, 보세요. 시점 자체가 아예 나와버렸죠. 내가 어렸을 때요. 자, 우리 어렸을 때 과거 시제예요. 그게 현재랑 이어질까요? 아니요. 그때 이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의 설명 어떻게 해야 돼요? 네, AT요. 너 캔디 너무 많이 먹었어. 됐나요? 자, 8번이요. 요거 방금 우리가 했던 거예요. 기억나시나요? 자, 주절의 시제가 과거, that. 그 다음에 뭐 나와야 돼요? 원래는 과거나 과거 완료만 나올 수 있죠. 근데 얘는 뭐야? 현재 완료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assisted. 됐나요? 해석하시면 그들이요. remember them. 대절을 기억했어. 그녀가 그들을 도왔다라는 거. 이해되셨죠? 마지막 and has lived. 살았대요. 여기에 몇 년이나요? for 2 months. 2달 살았대요. 겨우. She's been here. 자, 왜요? 2달 살았어요. 그러면 여기 언제부터 온 거예요? April. 동안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4월 동안에 왔겠어요? 4월 이후로 왔겠어요? 네, 이후로 왔겠죠. 이해되셨나요? 생각보다 시제 그렇게 어렵지 않죠? 시제가 굉장히 다양하고 많긴 하지만 우리가 적재적소에서 활용하면서 이것들이 나중에 해석으로 갔을 때 굉장히 쉽게 해석하시고 쉽게 판단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저희 오늘 시제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걸 몇 가지만 언급하고 우리 끝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현재 시제와 과거 시제와 미래 시제는 서로 연관시키지 않는다. 과거가 현재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고 현재가 미래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그래서 나오는 시제에 둘을 이어주는 게 완료 시제들이었어요. 기억나시죠? 네, 완료 시제 4가지 있었어요. 뭐였죠? 경험, 계속, 결과, 완료.
각각마다 부사들이 있어서요. 그에 맞춰서 해석하시면 됐었어요. 기억나시죠? 네. 진행 시는 뭐였어요? 비교적 짧은 진행의 순간을 표현하는 걸 진행 시제였고 BING로 표현했었죠. 기억나실 거고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언제나 과거인 건 역사적 사실이었고요. 언제나 현재인 건 과학적 사실이었죠. 자, 그리고 미래 시제는요. 네, 가봐야 하는 거기 때문에 추측의 조동사 will이랑 같이 쓰인다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미래 시제 표현들 있었잖아요. 그거 반드시 알아두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진행 시제 못 쓰는 동사들 있었어요. 그죠? 걔네들도 반드시 알아두시는 게 좋겠어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뭐 있어요? 시제일치요.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시제일치 개념이요. 모르시면 한 번 더 복습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제일치의 예외도 반드시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복습은 정말 큰 힘이 될 거예요. 여러분 꼭 복습해 주시고요. 전 다음 시간에 명사 구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지혜 강사였습니다.